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허준호 교수입니다. 저는 해양 인공지능 플랫폼을 위한 빅데이터 기초와 수산 빅데이터 및 조선 빅데이터에 대하여 수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조선해운 전주기 빅데이터 센터장을 하고 있고요. 1주차에서는 관련 내용 소개와 저의 소개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SCI급 120여 편을 게재를 했고 스코프스 KCI 40여 편을 게재를 했고 또한 휴먼 센트릭 컴퓨팅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그리고 사이언티픽 리포트 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JICCE 매니징 에디터 편집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과거에 미국 저서 3권, 대한민국 저서 5권을 출판을 했는데 본 이제 특강에서는 3개 정도 3개 정도의 3권 정도의 저서에 대해서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가운데 세 권 가운데 2권은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에 집필된 바도 있고요. 현재는 또한 한국정보통신학회 연구부회장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한국 멀티미디어 국제학술발표대회 조직위원장을 2번 하였었고요. 그리고 초청 강연을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 5군데와 기조 강연을 2군데서 국내와 국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 구글 학술 검색, 구글 서지 정보에 인용된 논문과 저서를 보실 수가 있고 제 이름을 영문으로 검색을 하면 아마 그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총 그 특강은 10개의 타시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타시에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역사, 기본 원리를 소개하여 비전공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하고 또한 3, 4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융합과 4차 산업혁명 속의 산업구조의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5차 시와 6차 시에서는 수산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유형, 분석 기초,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한 현장 적용 가능성을 이해하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7차 시와 8차 시에서는 조선 빅데이터의 구조, 조선 기자재 데이터, 디지털 트윈, 데이터 관리 체계와 실제 활용 사례 등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차 시에서는 저희가 2009년부터 쭉 진행을 해왔던 이번이 6차년도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조선해운 전주기 빅데이터 센터에서 간 통합 데이터 플랫폼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제 데이터 셋을 어떻게 발굴했는지 빅데이터 셋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산업 연구 정책 연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양 인공지능 플랫폼 스마트 조선소,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하여 미래 스마트 조선 해양 산업의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표 자료의 내용의 일부들은 해양 빅데이터의 세계, 그리고 메타버스의 세계, 그리고 드론의 세계, 금융 빅데이터 와 자산 가치의 세계의 일부 이제 파트에 나와 제가 출판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제 이 본 교과서는 대한민국 교우사 저서에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아마 빌리실 수가 있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5년 전부터 이제
해양 관련된 것과 융복합 혹은 조선소에서 일어나는 시나리오에 대한 융복합 혹은 굉장히 업무 노동력이 강한 수산 양식장이라든지 또한 해양 관련 이제 관련 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컴퓨터 기자재 혹은 최근에는 다 인공지능 제품군들이죠.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사람들이 훨씬 좀 더 편안하게 일을 더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하게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가 더가 이제 생산량을 어떻게 하면 증대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연구들을 이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연구 이전에 공모전에 발표를 했다가 이제 논문으로 최종 완성을 했던 2017년에 게재를 했었죠. 벌써 이제 9년이 되었는데 이런 양식장의 모니터링 시스템, 그러니까 사람을 더 안전하게 혹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원래 컴퓨터 공학의 학문의 최종 목적은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의 속도 향상, 즉 이제 이런 복잡도의 향상과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또한 뭐 비용 절감이기도 합니다. 비용 절감. 컴퓨터 공학 그 이전에는 사실 전산학이라고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먼저 개설이 됐던 학과 이름은 들은 전산학이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수학과들로 개설이 되었다가 뭐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 관련 전공으로 이렇게 바뀌는 곳도 있고, 통계학으로 개설이 됐다가 학과가 이제 빅데이터 학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학과도 과거에는 응용수학과였습니다. 중간에 한 번은. 그러다가 2014년도에 한국경제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중간에는 또 데이터 정보학과로 바뀌었는데 2014년도부터 데이터 정보학과로 되다가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물론 그 어찌 보면 컴퓨터 공학 분야의 최종 목적은 어떻게 하면 속도를 빠르게 할 것인가, 또한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 그 두 가지 큰 카테고리가 사실 학문의 목적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자재들과 또한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뭔가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무인 기계들, 무인 로봇들이 등장하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안전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특강에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도 하고, 또한 제가 과거에부터 쭉 진행해 왔던 연구들에 대한 소개들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렇게 어, 수산물 경매 시장에 이렇게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것들도 제안을 해 봤었었고요. 네. 또한 뭐 이것은 베트남의 GC 푸드라고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조금 제법 큰 음료수 회사거든요. 이게 정규직 직원은 한 2,000명 정도 넘어가고 아마 뭐그 베트남 현지에 가보시면 마트뿐만 아니라 캔 음료를 뽑을 수 있는 곳에는 아마 제일 유명한 거는 저 가장 유명한 것은 그 코코넛 음료수 이런 것이나 차를 만드는 곳인데, 이 기업이 사실 멜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멜론도 키워서 이제 납품들을 하거든요. 백화점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멜론을 키우는데 비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이거를 요건 이제 이 관련 업체와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지금 교수님들과 자동 비료 공급 시스템이죠. 자동 공급 또 이 저널에 빅딕션 저널에 이제 게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저의 이제 후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은 스마트 아쿠아컬처 어시스턴트 시스템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그 작업자들이 어, 그 양식장 노동자들이 훨씬 편하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일저자는 학교 이제 교수로 베트남에 가게 되었는데 요 저널도 이제 게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트랜지션 아그리푸드 일렉트로닉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지금 연구 중이고요. 사실 이거는 2024년에 이제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해파리가 대한민국에서는 수산물로 분류가 됩니다. 뭐 일부 먹을 수 있는 종류도 있고 혹은 아예 먹을 수 없는 종류들도 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해파리 박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굉장히 극소수로 알고 있는데 해파리로 박사를 하신 분. 이제 제 지도 박사님 가운데 한 분은 원래 해파리와 인공지능 관련된 걸로 박사를 하고자 이제 첫 논문을 사실 썼었고, 뭐 이분도 베트남에서 오신 유학생이셨는데, 해파리 분야로 박사를 받게 되면 좀 취직이 좀 겁이 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래서 아무튼 이분도 어, IT 쪽 재난 안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요런 쪽의 주제로 박사를 취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일부러 이제 해파리를 어찌됐든 탐지할 수 있는 뭐 기초적인 또한 연구들 또한 이분은 저희 그 BK 사업단에 또한 합류를 해서 좀 다음 연구도 후속 연구들도 하고 있거든요. 해파리가 독 해파리도 있습니다. 독이 되게 심한 해파리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걸러낸다든지 혹은 뭐 지금 프랑스에서도 연구 중에 있는데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해파리들이 많이 출몰하게 되면 어, 취수구에 이게 해파리들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게 튀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사람이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다에 가게 되면 아마 촬영을 한번 해보시면 사진을 촬영을 해보시면 이게 잘 안 찍히게 되는 그래서 또한 사진도 찍는 방법들 또한 뭐 두 번째가 이걸 어떻게 분류할 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도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따가 판단이 되고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 분야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해파리와 인공지능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 잘 없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커피, 콩 이거는 사실 이제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그 불량 커피 콩을 어떻게 하면 탐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쪽 분야는 우리 그 일저자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오신 유학생이 있었고 이번에 교수로 발령받게 되었던 분이신데 이분도 베트남이 커피 생산량으로 따졌을 때는 때로는 세계 1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국가 아르헨티나 혹은 뭐 브라질이 1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세계 랭킹의 순위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만큼 생산이 되냐고 했을 때 상당히 상위권으로 많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 이제 본인도 한번 데이터도 있고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커피 불량률 혹은 커피를 재배하기 위한 노동자분들이시죠. 농민들 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커피를 수확할 수 있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에 대한 연구들. 커피 농장은 제가 그래서 최근에 방문을 해봤는데 단위도 헥타르라는 단위를 쓰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주로 보면 큰 데는 보니까 거의 9헥타르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1헥타르가 정확하게 100m 곱하기 100m가 1헥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데는 거의 9헥타르, 300m 곱하기 300m. 굉장히 이제 사실 커피 농장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노동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농민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시게 된다면 이걸 또 조기에 발견을 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이 커피 나무가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물론 넘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 농민분들이 상당히 많이 다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나무가 제가 이제 가봤던 이제 베트남의 농장 2.5m에서 한 3m, 물론 되게 낮은 곳도 있습니다. 1몇 m 이런 곳들도 있는데 들어보면 작은 사다리로 이렇게 올라가시고 개인들이 이제 수확들을 하시던데 그런 안전에 대한 연구들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불량 이제 율 탐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해보고 있고 과거에 뭐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저는 물론 지능형 전력망으로 최종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였거든요. 그 전 이제 과정에서 해킹이나 보안이라든지 그런 또한 분야도 해서 이렇게 좀 해킹 보안 관련된 것들도 좀 해보고 있고 그 외에도 디지털 트윈, 네,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보안 관련된 논문이거든요. 자율 운항 선박의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른쪽. 그리고 왼쪽은 디지털 트윈. 예, 디지털 트윈 이전에 물론 메타버스 이런 단어들 이제 쓰고 물론 그쪽 이제 카테고리인데 결국 이제 모든 이제 컨트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뭐 태블릿이나 이제 다음 디바이스 지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다음 디바이스로는 다 멀티미디어로 뭔가 보여주는 다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트윈도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태블릿으로 모든 공장 혹은 농장 혹은 양식장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들을 다 볼 수 있다든지 혹은 어류를 어떻게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혹은 뭐 만약에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자들 분들께서 지금 몇 분이 격벽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데 격벽 안에 지금 대한민국 규정상 항상 두 분이 들어가셔서 그리고 한 분은 밖에서 이 사고가 안 나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잠시 한눈 판 사이에 산업재해는 일어나게 되고 몇 호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관, 관련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그 연구들도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들도 뭐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일반적인 스마트 팩토리 지금 단계에 들어왔고 다 완성된 SK 같은 큰 회사들 혹은 뭐 배터리 관련된 회사들 혹은 현대그룹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거의 노동자분들이 쓰러진다든지 하면 뭐 모니터링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논문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제품들은 다 완성이 됐거든요.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먼저 만들죠. 유일하게 논문을 먼저 발표하는 기업들은 구글이 이제 제품이 나오면 논문으로 먼저 발표하더라고요. 특이하게. 그래서 아마 다음 차시부터는 논문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그런 말씀들을 중간중간에 드릴 건데 주로 보면 이제 구글에서 인공지능 제품들을 빅데이터를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혹은 5년 혹은 10년 혹은 20년 동안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소개라든지 빅데이터 소개라든지 이런 분야들 제가 다음 차시에 말씀드리고자 하고 이번에 이제 이번 차시를 종강하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인공지능 지금 계속 이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지능을 사람이 만든 지능 근데 거기서 이제 지능이라는 거는 경험을 이용한 학습이나 이해 그리고 생각하고 추론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하는 것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인공지능인데 처음에 제안하셨던 교수님은 고 존 메카시 교수에 계셨던 분이시고 벤자민 프랭클린
돌아가시기 전에 벤자민 프랭클린 최고 메달을 이제 수상하셨던 교수님인데 이분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론 이전에 학술 대회를 먼저 이제 만드셨던 분이고 그러면서 아마 미래의 제품은 사람을 사람을 대신할 할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이래가지고 음, 미래의 이런 제품들 혹은 현재 제품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 2년 안에 굉장한 제품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번 타시에서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차시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개념 그리고 역사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